그들은 뉴욕이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눈부신 불빛과 사치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집이 없는 가족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들,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 이것은 영화 속 뉴욕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Go Discover KR이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입니다. 지하철이 집이 될 때 잠들지 않는 도시 아래 뉴욕의 상징적인 지하철 시스템은 이제 단순한 교통망을 넘어 마지막 피난처로서 어두운 새로운 정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러시아워가 끝나고 개찰구의 움직임이 느려질 무렵 지하철 승강장과 차량 내부는 노숙자들의 임시거처로 변합니다. 이불에 몸을 감싼 채 벤치 위에 누워있는 이들도 있고 지하 통로 구석에 종이판을 깔고 차가운 타일을 피하려 웅크린 이들도 있습니다. 혼잡한 쉼터, 빈번한 폭력 신고, 도난과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이들을 지하로 밀어넣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하철이 역설적이게도 익명성과 안전함을 제공하는 공간이 됩니다. 도시에서 가장 공공적인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매일 통근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출근길마다 마주치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 피로가 밴 냄새, 공감과 피로감 사이에서 생기는 긴장감은 지하 공간을 갈라진 분위기로 만듭니다. 대중교통국 이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근본적인 주거 문제 해결 없이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결국 지하철은 더 이상 단순히 자치구를 잇는 통로가 아니라 도시의 가장 깊은 불평등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동과 정체가 공존하고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빈곤이 여실히 드러나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쓰레기통 식단, 항이에서 생존으로. 뉴욕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고급 식문화 뒤편에서는 조용히 다른 현실이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반소비주의 운동인 프리건 위 프리겐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존 수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린 뒷골목, 사람들은 손전등과 비닐봉지를 들고 쓰레기통 근처에 모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냅니다. 밀봉된 샐러드, 팔리지 않은 빵, 과잉 재고의 유제품, 하루 지난 페이스트리 등 유통기한이 지났을 뿐 안전한 음식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운동가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해고된 노동자, 저임금 프리랜서, 한부모 가정, 혹은 혜택이 부족한 노인들입니다. 한때 소비 낭비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던 쓰레기통 다이빙은 이제 생존을 위한 강인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동시에 충격적인 모순을 드러냅니다. 매일 수톤의 음식이 버려지는 가운데 수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는 현실. 이 행위를 기록한 SNS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는 이 현상을 미화하기보다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고통의 규모를 드러낸 셈입니다. 식료품 가격이 임금 상승을 추월하면서 이 현대적 수집 행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절박함에서 비롯된 삶의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 속 텐트 도시, 거리 위에 집 없는 삶. 최근 몇 년간 뉴욕의 공공장소는 조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다리 밑, 강변 산책로, 그리고 울창한 공원 속에는 이제 자발적인 공동체, 경제적 절망 속에서 만들어진 텐트 도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임시 쉼터와 달리 이러한 야영지는 많은 제도적 해결책에서 찾기 어려운 자율성을 제공합니다. 주민들은 과밀한 쉼터에서 도난, 폭력, 괴롭힘을 겪는 것보다 자신들이 관리하는 공간이 더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텐트는 상징적인 그러나 연약한 집이 됩니다. 침낭, 프로판 히터, 방수포 한 장이 불안정한 삶 속의 유일한 안정성을 뜻합니다. 도시당국은 처음엔 상담을 통해 나중에는 불도저를 통해 이 정착지를 해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단속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 구역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며칠 후 다른 자치구에 다시 나타날 뿐입니다. 저렴한 주택 부족, 정신건강 문제, 약물 의존 등의 복합적 요인은 장기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눈에 띄는 도시의 고통은 바로 옆에 우뚝 솟은 고급 아파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하나의 스카이라인 아래 공존하는 번영과 빈곤의 이중 현실을 보여줍니다.
먹을 수도 살 수도 없는 현실. 뉴욕의 빠른 리듬과 휘황찬란한 광고판 뒤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친 삶과 조용한 절망입니다. 점점 더 많은 주민들에게 있어 삶은 이제 임대료, 식비, 교통비를 맞추기 위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개의 직업을 가져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2023년 팬데믹 지원이 종료된 이후 푸드뱅크와 무료 급식소는 수요 급증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던 곳이 이제는 매주, 심지어 매일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긴 줄이 늘어서고 간호사, 창고 근로자,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각자의 생존 이야기를 안고 기다립니다. 어떤 이는 임대료를 내기 위해 식사를 포기하고 또 어떤 이는 전기세를 내기 위해 약을 아꼈습니다. 경제 구조가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어 이제는 정규직 일자리조차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점점 더 늘어나는 복지 의존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임금, 정책, 주거 비용 간의 구조적 불균형이라는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냅니다. 뉴욕에서 번창하겠다는 꿈은 점점 가까스로 버티는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동 빈곤의 급증. 뉴욕의 미래 세대가 보이지 않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닫힌 문안과 교실 속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아동 빈곤율의 급격한 증가는 뉴욕 전역 수만 명 어린이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비좁은 아파트에서는 3명 혹은 4명의 아이들이 한 방 혹은 하나의 매트리스를 함께 쓰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손전등 불빛 아래서 숙제를 하고 식사는 대부분 학교에서 제공되는 점심에 의존하며 주말의 굶주림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쉼터에 머무는 가족에게 안정은 잠시뿐이며 감정적 스트레스는 매우 높습니다. 아동세액 공제와 팬데믹 지원이 사라지자 많은 가정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어린이집 비용은 이제 임대료에 맞먹을 정도로 상승해 일부 부모는 직장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무급 돌봄을 떠맡게 되었고 아이들은 학업이나 사회성 측면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인도주의적 위기입니다. 저렴한 주택, 보육,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없다면 그 결과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치솟는 임대료, 갈 곳 없는 사람들. 뉴욕의 주택시장은 극단적인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고급 주택이 우뚝 솟는 동안 평범한 가정은 점점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3자녀를 둔 가정이 살 수 있는 3베드룸 아파트의 월세는 이제 $4,500에서 $8,500 사이, 도시 평균 소득 이하의 가정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 영향은 광범위하고도 심각합니다. 여러 가족이 한 채의 아파트에 몰려 살고 일부는 차 안이나 쉼터 혹은 단기 모텔로 이주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도시를 떠나며 직장, 학교, 사회적 연결망까지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 퇴거율은 급증했고 저렴한 주택 대기 명단은 사실상 폐쇄 상태입니다. CTFF와 같은 보조 프로그램이 바우처를 제공하지만 행정적 지연과 높은 거절률로 인해 많은 이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산산이 부서진 주거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안정은 이제 사치가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간, 안전, 출퇴근 거리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역사. 오늘날의 뉴욕을 이해하려면 그 형성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동안 이 도시는 자유와 기회를 좇는 이민자들의 관문으로 번창했고 20세기에는 금융, 미디어, 문화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성장의 각 시대마다 성장통이 따랐습니다. 1970년대의 경제 붕괴, 1980년대의 범죄 증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오랜 지역 사회를 점차 밀어냈습니다. 사회적 지원 체계는 종종 시위와
여론 압력에 의해 느리게 발전해 왔습니다. 한동안은 임대료 통제, 식량 지원, 주택 보조금이 일부 보호막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비드-19 팬데믹은 그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임시 지원은 붕괴를 잠시 늦췄을 뿐이며 지원이 종료되자 가장 취약한 계층이 폭등하는 비용 앞에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대에 걸친 불평등, 정책 실패, 통제되지 않은 개발이 겹쳐지며 지금 전 자치구에 걸쳐 보이는 이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폭풍 속의 시장, 에릭 아담스. 2022년 에릭 아담스가 시장으로 취임했을 때 뉴욕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대중의 신뢰는 흔들렸으며 모든 분야에서 개혁 요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공안전과 도시재생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의 임기는 점점 더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주거 해결책을 확대하기보다는 그의 행정부는 노숙자 캠프 철거와 강제 입원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신건강 개입 등 눈에 띄는 조치들에 집중해왔습니다. 비평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공감보다 가시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주장합니다. 홈리스를 제거하는 데는 집중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담스는 캠페인 자금법 위반 및 외국의 부적절한 영향력 관련 의혹으로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뉴욕은 빈곤, 강제 이주, 그리고 계속 오르는 생계비와 씨름하고 있으며 아담스의 리더십은 이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아담스는 이제 방향성을 잃은 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겉모습과 실질적 변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 말입니다. 뉴욕의 반짝이는 환상. 외부 사람들에게 뉴욕은 여전히 경기의 도시입니다. 관광객들은 타임스퀘어에 감탄하고 명품 쇼핑객들은 5번가를 거닐며 브루클린 브리지 위 황금빛 노을은 매일 수천 장의 사진을 놨습니다. 하지만 엽서속 풍경 뒤에는 훨씬 더 냉혹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수백만 명의 주민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서민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식료품을 사기 위해 전기를 줄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한때 뉴욕에서 가장 빛나던 것으로 여겨졌던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불평등과 체계적 방치의 무게 아래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면 속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뉴욕의 모습입니다. 광고나 낭만적인 이야기 속에는 담기지 않지만 그만큼 진짜인 현실입니다. 화려함 아래에서 뉴욕의 영혼은 그 자부심 어린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 사이에서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런 뉴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더 많은 이들이 엽서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많은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들을 원하신다면 Go Discover KR를 팔로우하세요.